그 얼룩이 있었기 때문에 피와 고름이 이렇게 엉겨있던 그런 형상이 아닌가 싶었어요. 불상에 복장되기 전 누군가 이미 오랫동안 입었던 옷. 그 속적삼의 검은 얼룩들은 몸의 상처에서 반복돼 묻은 피고름이었다. 이 적삼에 묻어있는 이 검은 반점들이 그러니까 모두 피고름이었군요. 그러니까 자, 이 적삼의 이 목깃 또 소매끝 그리고 옆구리 부분에 이 검은 반점같이 생긴 이상한 얼룩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피고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피고름이 묻어있는 속적삼을 복장 유물로 넣어두었다. 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속적삼과 함께 발견된 다른 유물들은 모두 이 불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 사리는 이 불상 안에 부처가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라니경 같은 경우는 번개나 폭풍, 화재로부터 이 불상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속접삼만이 이런 불교적인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런 유물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입었던 옷, 그것도 피고름이 묻어있는 속적삼.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품은 66cm. 66. 네. 적삼의 주인공을 추적하기 위해 먼저 옷의 크기를 쟀다. 그거 튀기지 말고 그냥. 특히 목에서 소매 끝까지의 길이인 화장은 옷의 주인공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다. 화장은 93cm였다. 되게 이제 남녀 지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남자가 손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이라고 그럽니다. 한복에서는 뒷중심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이를 화장 길이가 여자의 경우에 평균이 한 70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옷은 93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에서 우선 팔이 길기 때문에 속옷인데도 남자 옷으로 단정하기가 하는, 단정이라기보다도 남자 옷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옷의 주인공은 남자. 그럼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을까? 조선 전기 4대부의 속적삼으로 밝혀진 백초회장 저고리와 비교해봤다. 같은 시기, 같은 용도의 옷과 직물 상태를 비교하면 신분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직물 상태를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미세 촬영을 했다. 백초회장 저고리와 상원사 속적삼을 똑같은 정도로 확대해 촬영한 화면이다. 날실과 시실 모두 상원사 속적삼이 5배 정도 가늘며 전이 얼마나 섬세하게 짜여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밀도도 상원사의 것이 2배 정도 높다. 한국에서 재직을 할 수 있었던 직무의 명주를 대표적으로 비단 중에서 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섬세함의 정도가 얼마나 밀도가 치밀하고 가볍고 부드럽게 짜졌느냐에 따라서 정세도에 따라서 신분이 어느 계층에 입었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운 비단은 잘 못 입죠. 상원사 속적삼은 4대부 신분으로선 감히 입지 못하는 옷이다. 속적삼의 바느질 상태 또한 매우 섬세하다. 똑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보기 위해 도안을 만들었다. 바늘땀의 길이가 1mm밖에 되지 않는다. 몇십 년 동안 전통 의복을 다뤄온 권 교수지만 상원사 속적삼의 바느질을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정말 잘하시는 분이 궁중 바느질이 아니고는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섬세한 바느질입니다. 바느질이 정교하지 않으면은 외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느질이 정교한 점, 다른 어떤 속옷류보다도 특히 정교하다는 쪽에서 제가 보기로는
궁중의 옷이 아닌가. 옷감의 상태와 바느질 솜씨로 볼 때 상원사에서 발견된 속적삼의 주인공은 왕실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조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 그의 속적삼이 해인사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게 지금 광해군의 옷이라는 거, 예, 이거 같은 거라 예. 이거요? 다만 긴 모양만 중기기시고 초기기시고 다르고 예. 바느질 법이라든지 이런 수구를 가진 여기선 가진sel을 그대로 섰지만 이런 바느질의 정교함 같은 것은 거의 같았어요. 광해군의 옷과 바느질의 정교함이 같다면 상원사 속적삼의 주인공도 왕일 가능성이 높다. 속적삼과 함께 문수동자상에 복장됐던 발원문. 그곳에서 속적삼 주인공에 대한 단서를 찾아봤다. 발원문은 고급스러운 푸른 비단에 붉은 글씨로 쓰여졌다. 그 첫머리에 발원문을 작성한 이의 이름이 보인다. 정연조와 의숙공주. 그들은 누구일까? 조선시대 왕실의 족보 선원록. 그곳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의숙공주는 조선 7대 왕 세조의 딸이며 정연조는 의숙공주의 남편으로 세조의 사위다. 정연조와 의숙공주는 주상전하, 왕비전하, 그리고 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불상을 조성한다고 발원문에 밝히고 있다. 발원문이 작성된 해는 1466년 세조 12년이다. 그 해의 세조실록에서 상원사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봤다. 발원문과 함께 속적삼이 복장됐을 세조 12년. 그 해 세조가 상원사에 있었다. 그렇다면 속적삼의 주인공은 세조일까?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세조의 어첩을 살펴봤다. 상원사 중창이 결정됐던 세조 10년, 신미대사와 세조가 주고받은 글이다. 그 첫 장엔 불교를 믿는 조선국왕 이유라는 세조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세조의 친필 사인과 직인이 보인다. 발문이 첫 부분에 나오고 일단 한문으로 나오고 천천히 필사본 문서로서의 그 한글 문서와 신미대사는 상원사를 중청하는 이유가 세조의 만수무강을 위해서라고 적고 있다. 예, 출어이. 그리고 신미는 뒤이어 세조가 상원사에 어의 몇 점을 하사했다고 한다. 1464년 신미가 세조를 위해 상원사를 중청하기로 결정했을 때 세조는 어첩과 함께 자신의 옷을 상원사에 보냈던 것이다.